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제 침대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간호사는 금세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김순자, 올해 66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죠. 그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내 짐도 덜어지고 누군가 아들을 돌봐주겠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담석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말하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며느리가 의사 앞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못 돌봐드린 건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의사가 위로하더라고요. 노인분들 담석증은 흔한 일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며느리 표정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슬퍼하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매일 병문안을 와줬어요. 죽이며 과일도 깎아주고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효분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제가 먹던 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보호자분이 집에서 가져온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좋은 약이라면서. 그리고 며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수술 후유증인가 보다 했는데 며느리가 없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나? 간호사 한 분이 제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제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가버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건지.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간호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침이 되자마자 며느리가 왔어요.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니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호사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간호사들이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 간호사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던데. 환자들한테 헛소리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구나. 간호사가 뭔가 말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죽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물을 마실 때마다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났고. 근데 며느리가 안 온 날은 괜찮더라고요. 며느리는 매일 오전 10시쯤 와서 오후 2시쯤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간 다음에는 항상 제가 잠에 빠져들었어요. 깊은 잠에. 그리고 깨어나면 오후 6시쯤. 다른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후에 계속 잠만 자냐고. 그랬더니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오후마다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자신다고. 깨워도 안 깨어진다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정상적인 낮잠이 아니라는 걸. 마치 약물에 의한 잠 같다는 걸. 며느리가 다음날 또 왔을 때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몰래 문틈으로 살펴봤거든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제 물컵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알약 같은 걸. 그리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녹이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아, 정말이구나.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구나.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가 건네는 물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만 하고 화분에 버렸어요. 며느리는 모르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도 며느리는 제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이상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왜 안 주무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자는 척했어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깊게 내면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완전히 잠드셨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도대체 뭘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건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며느리가 간 다음에 저는 간호사실로 갔어요. 어제 밤에 저한테 경고해준 그 간호사를 찾으려고. 근데 간호사들이 모두 바빠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바로 그 간호사구나. 어제 밤에 경고해준 사람. 그 간호사를 복도 끝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박미영 간호사였어요. 저보다 어린 분이었는데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분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박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의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가끔 헛소리도 하고 기억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할머니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의사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 이래서 간호사들이 제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이미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구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의사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강한 수면제를 처방해달라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온 가족이 힘들다고. 그리고 퇴원 후에는 요양원에 모실 예정이라고.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다고. 이미 요양원도 알아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치매도 없고 요양원 갈 생각도 없다고. 박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며느리가 할머니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고. 없애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박 간호사가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의사들한테도 상담받고 있다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치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보험 관련해서도 문의했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구나. 박 간호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꾸 물어본다고. 할머니 상태가 언제쯤 악화될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이 더 있었어요. 할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말을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사고처럼 보이게 해서 박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약들도 의심스럽다고. 정말 건강에 좋은 약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 약들을 한번 검사해 볼 수 있냐고. 박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온 다음에 박 간호사가 제 물컵을 가져가서 검사해 봤대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강한 수면제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 그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성분까지. 이런 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약을 먹여서 기억력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제가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겠죠.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틈에 며느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박 간호사가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이런 짓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어머니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다고.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지더니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구나. 시어머니들을 차례차례 죽이고 있는구나. 박 간호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때도 며느리가 똑같이 행동했다고. 효부인 척하면서 병원에 매일 왔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다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며느리가 곧바로 재혼했다는 거예요. 바로 제 아들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전 남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보험금으로 제 아들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똑같이 없애려고 하는 거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 아들은 모르는 거냐고. 설마 공범은 아니겠죠? 박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분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며느리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아들분도 속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더라고요. 병원에 오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말했다더라고요. 곧 끝날 거라고. 시어머니만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리고 보험금 받으면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나쁜 년이 내 아들도 속이고 있었구나.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인생도 망치려고 하는구나. 박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빨리 아들분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믿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가 오는 시간에 몰래 녹음을 하기로. 그리고 약물 넣는 장면도 핸드폰으로 찍기로. 다음날 며느리가 왔을 때 저는 잠든 척하면서 핸드폰을 켜놨어요. 박 간호사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가 또 제 물컵에 약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남자한테. 여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 시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곧 요양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할 거야.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보이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전 시어머니를 죽였구나. 그리고 나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보험금은 2억이야. 그리고 집도 내 이름으로 넘어와. 아들은 속기 쉬워서 문제없고 모든 게 완벽해.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아들이 왔을 때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그런데 녹음을 들으면서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건 조작된 거라고 변명하면서. 그때 박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약물 넣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또 약물 검사 결과도 가져왔고.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날 미워하셔서 그런 거라고.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전 남편 일도 조사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머니가 의문사했는지. 며느리가 그제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지더니 어차피 들켰으니 할 말 없다고. 하지만 증거인멸은 이미 끝났다고.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미 다른 병원 의사들한테 할머니가 치매라고 진단서 받아놨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녹음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처리될 거라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제가 치매 환자라면 법적으로 증언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박 간호사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통화 상대인 그 남자도 체포됐다는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이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체포됐어요. 전 시어머니 살인 혐의와 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까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가 벌써 세 번째 결혼이었다는 것. 앞에 두 시어머니도 모두 의문사했다는 것.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시어머니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접근하고 결혼 후에 차례차례 제거하는 수법이었다는 것. 며느리는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 남자도 공범으로 중형을 받았고 아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어머니를 의심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매일 울면서 사과했어요. 지금은 아들과 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때 박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끔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쳐요. 만약 그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박 간호사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며느리는 감옥에서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시어머니들을 사랑했다고. 단지 일찍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 다행히 저는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앞선 두 분의 시어머니들은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나 사위가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면 의심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만약 그때 간호사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지금쯤 저는 차가운 땅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그런 며느리를 믿었다고. 다행히 모든 게 밝혀져서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세상에는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운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박 간호사 같은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끔찍한 경험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를 도와준 박 간호사 같은 선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 간호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의 용기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그분의 정의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일을 목격하시면 용기 내서 말씀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